강원자치도청 제2청사 글로벌 본부가 문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강원특별법이 추가 개정되면 기능 확대와 청사 신축도 추진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고성 산불 때 지급한 재난지원금의 20%만 한전이 책임지라는 구상권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서울 서희초 교사 추모 공간이 강원도에도 마련돼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선 교사들은 강원도도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서핑 성지 양양에서 버려진 수입 술병과 폐 서핑보드를 화분과 간판으로 재활용하는 노력이 시도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청의 제2청사가 글로벌 본부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세개국 287명이 강릉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추가 개정되면 조직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청 제2청사가 글로벌 본부라는 이름으로 강릉에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 둘, 셋!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역사적인 강원특별자치도청 제2청사 수장인 초대 글로벌 본부장에 정일섭 전 강원도 행정국장을 임명하고 글로벌 본부에서 일할 직원들에게 임용장을 수여했습니다. 지난 1964년 강원도 수산사무소로 시작해 주로 해양수산 분야 위주의 업무를 해온 강원도 환동의 본부는 해양수산국으로 바뀌어 현 건물인 환동해관에서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강원 도립대 청운관은 글로벌관으로 변신해 강원도청에 있던 관광국이 이전해왔고 미래산업국이 신설됐습니다. 여기에 총괄기획관과 민원실이 신설됐고 DMZ 박물관 등 기존의 4개 사업소까지 더해 3개국 287명 체제로 운영됩니다. 말로만 제2청사가 아니고 여기도 진짜 도청입니다. 모든 핵심적인 기능도 여기에 다 갖췄고요. 진정한 특별자치 시대는 제2청사와 함께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앞으로는 영동 지역에서 춘천까지 가지 않고도 여러 가지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불편함들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많은 민원 업무들을 발굴을 해서 영동 지역 주민들이 강원특별자치도청까지 가지 않고 이 청사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추가 개정해서 제2청사의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대로 가자면은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특별자치도 특례 안에 넣어야만이 행자부로부터 행정적 규제를 벗어나서 많은 국이 와서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김 지사는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2청사가 임시 건물에서 업무를 시작했지만 앞으로 관련 규정이 마련되면 글로벌 본부의 기능 확대와 청사 신축 등도 고민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정부와 강원도 등이 2019년 고성 산불 당시 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구상권 관련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길었던 법정 다툼을 끝내고 미뤄졌던 나머지 보상 문제를 매듭짓길 원하던 산불 이재민들은 해도 해도 너무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2019년 고성 산불 재난지원금 관련 구상권 소송이 결국 2심으로 이어집니다. 정부와 강원도 등은 이재민들에게 지원된 400억 원대 재난지원금을 원인 제공자인 한전이 책임지라는 구상권 관련 소송 1심에서 한전 책임이 20%로 제한돼 60억 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지난 21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산불 지원금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 첫 사례인 만큼 한전의 과실 책임을 다시 따지고 국고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소송 선례가 될 수 있어가지고 좀 더 금액을 더 받기 위해서 한 거고요. 국고 손실 측면하고 과실 책임 측면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한전은 오는 27일 항소장 제출 시한까지 항소 여부를 검토하던 중에 정부가 먼저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구상권을 하게 되면 그만큼 못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저희도 그래서 저희가 부존재를 신청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게 된 건데 법리적 판단을 더 받아보고 싶어서 하시는 것 같고. 항소가 제기되면서 이재민들의 남은 보상 문제는 또다시 미뤄질 전망입니다.
산불 당시 한전이 계획했던 1,000억여 원의 이재민 보상금은 600억 원가량만 지급됐고 나머지 400억 원은 최소 재심이 끝날 때까지 지급이 보류되게 됐습니다. 또 이재민 보상금은 최종 구상권 금액을 제하고 나머지를 주는 만큼 구상권 금액이 많아질수록 보상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기관이고 또 한전도 공기업이고 상당히 좀 믿었던 부분도 사실상 있는데 그런 믿음이 다 허물어지는 그런 지경에 왔고요. 그걸 바라보는 우리 이재민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좀 가슴 아프고 다 통탄할 일이고. 이재민들은 정부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구상권 관련 소송이 시작될 때부터 국가가 정책적으로 판단할 일을 사법부에 떠넘긴다며 반발했었습니다. 3년 넘게 지나 겨우 1심 판결을 받았지만 또다시 다툼이 예고되면서 이재민들의 고통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최근 서울 서희초에서 안타깝게 숨진 젊은 교사를 애도하는 추모 공간이 강원도에도 마련됐습니다. 교사들은 교권이 무너진 건 강원도 교육 현장도 예외가 아니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영정사진은 없지만 가지런히 쌓인 하얀 국화송이가 젊은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교직원 노조, 단체 등 강원 교육가족들도 서울 서희초 교사 추모 공간을 찾아 머리를 숙였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마음 아프고. 교사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무너진 교권에 비뚤어진 단면이 누구에게 닥칠지 모른다며 참담한 교육 현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악성 민원에다 선생님까지 고소 고발하는 각종 학생 사안에 시달리다 보니 수업과 생활 지도는커녕 학교 내에서조차 신변의 위협을 느끼기도 합니다. 선생님의 정당한 지도에 대하여 학생의 입장만 듣고 아동학대로 수긍하는 경우도 봤고 아버님이 함께 오셔서 시계를 푸시며 선생님을 위협한 사례도 보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대면 수업이 본격화되면서 강원도 내 교육 현장에서도 교권 침해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는 대면 수업이 적던 2020년엔 60건이었지만 2021년엔 150건, 지난해엔 143건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교원 치유센터를 찾은 선생님도 2020년 500명 수준에서 지난해 2,000명으로 폭증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마음 편히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안전망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구축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 마련된 추모 공간은 30일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누구나 방문할 수 있지만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진 교권을 다시 세울 법적 제도적 장치는 언제나 마련될지 강원교육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국가 천연물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키스트 강릉분원 천연물연구소가 주관한 정책 토론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서울대, 국가녹색기술연구소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천연물 소재 발굴과 그린바이오 연계 기능성 식물 재배 가공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 관련 지자체와 생산자 단체, 연구기관 등은 업무 협약을 맺고 천연물 바이오 산업 육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피서철 여행 성수기를 맞는 오는 29일 서울에서 강릉을 오는데 최대 6시간 10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같은 날 서울에서 양양까지는 최대 4시간 5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는 30일 오후 강릉에서 서울을 가는 데는 최대 6시간, 양양에서 서울까지는 3시간 50분이 걸릴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서핑 명소인 양양해변에는 여름철이면 관광객들에 의해 수입 술병과 서핑 보드 등의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데요. 모두 재활용이 어려워 지자체도 처리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주민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로 이를 재활용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핑과 해변 클럽 문화로 유명한 양양 인구 해변에 세워진 컨테이너 건물. 이곳에서 관광객과 학생 8명이 옹기종기 둘러앉아 화분을 만듭니다. 주둥이가 잘린 병을 포개 물통로를 만들고 흙을 채우자 예쁜 화분이 탄생합니다.
밧줄 이거 해가지고 멀리 밑으로 가는 거. 재밌었고 그 다음에 신기했어요. 양양 서핑하러 왔는데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되게 뿌듯하고. 화분 재료는 매년 양양 인구해변 일대에서 배출되는 10만여 개의 빈 수입 술병입니다. 이런 수입 주류병들은 국내 병과 원료 등이 달라 재활용이 어려워 주로 땅에 묻는 방식으로 폐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주민 10여 명이 지난달부터 화분 제작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관광객들도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며 벌써 2,000개 넘는 빈 술병이 재활용됐습니다. 관광지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샴페인병, 와인병 이런 기타 병들이 있거든요. 좀 더 다른 체험 상품과 홍보, 교육들을. 붓을 든 청년 6명이 길이 2m의 검은색 판에 깃털을 그립니다. 그림의 배경이 된 재료는 부서져 못 쓰게 된 서핑보드입니다. 매년 양양에서 발생하는 폐 서핑보드는 2,000여 개. 대부분 재활용이 힘든 에폭시 재질로 만들어져 그냥 버려지고 있습니다. 양양 청년 협동조합은 이 가운데 200여 개를 의자나 입간판으로 만들어 다시 쓰고 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에 공감한 전국의 서핑 동호인들도 제작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퍼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다를 되게 지켜야 되고 하는데 의미 있는 이런 활동인 것 같아서 서퍼로서는 되게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깨끗한 해변을 지키고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하려는 노력들이 관광객들과 동호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오늘 동해안 지역은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를 보인 가운데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고성 현내의 낮 최고 기온이 33.7도까지 올랐고 삼척 원덕 33.3도, 강릉 33.1도 등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넘어 무더웠습니다. 오늘 밤에도 동해안에는 최저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반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모레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10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고성군 토성면 지역주택조합 사기 사건과 관련해 조합장과 업무 분양대 행사 실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업무 대행사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7년 무주택 세대주 170여 명에게 1인당 100만 원가량 지급하고 명의를 빌려 허위 조합원으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피해자 177명에게서 분담금 62억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또 무자격 가입자 130명을 모집한 뒤 분양 수수료 명목으로 조합에서 22억 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2019년 이후 취소됐던 경포 썸머 페스티벌이 4년 만에 개최됩니다. 올해 경포 썸머 페스티벌은 강릉 경포해수욕장 백사장 특설무대에서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열리며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육중한 밴드와 레이지본, 노라조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과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거리 노래방 등으로 꾸며집니다. 또 경포해수욕장 중앙광장의 대형 휴식존과 물총놀이, 모래조각 만들기 등의 놀이 행사도 마련됩니다. 강원 남부 폐광 지역을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정태영삼 여행버스가 여름을 맞아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강원랜드 하이원 리조트는 지난 22일 삼척과 태백 노선을 시작으로 다음 달 17일에는 정선과 영월 노선까지 폐광 지역 연계 관광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운행 코스는 하이원 리조트를 중심으로 정선 5일장 등을 즐기는 정선 코스와 황지연못 야시장을 경유하는 태백 코스, 영월 관광센터 미디어 체험을 하는 영월 코스, 동해바다를 만끽하는 삼척 코스로 나눠집니다. 삼척시가 정부의 읍면단위 LPG 배관망 구축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도계읍과 근덕면 일대에 해당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들 2개 지역에는 국비 88억 원을 포함해 지방비와 자부담 등 모두 151억 원이 투입돼 LPG 공급시설과 배관망, 세대 내 배관 등 가스 공급 체계가 구축됩니다. 삼척시는 도계읍과 근덕면 일대를 대상으로 2025년과 2028년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양양군이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지방물가 안전관리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물가관리조사에서 양양군이 쓰레기 봉투와 상하수도 요금을 각각 2008년과 2018년부터 그대로 유지하는 등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행안부는 양양군에 1억 원 상당의 특별 교부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붉은 대게 금어기와 자발적인 수산자원 보호 차원에서 어업인들이 조업을 일시 중단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붉은 대게를 잡을 수 없는 금어기는 다음 달 25일까지지만 붉은 대게를 많이 잡는 속초시 붉은 대게 통발 어업인협회는 9월 4일까지 자율적으로 조업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한편 올해 붉은 대게 누적 어획량은 1,496톤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000톤가량이 적은 상황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